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숨은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이고요. 화요일 저녁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요. 또 그 안에서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번호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 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일단 좀 밀린 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죠. 2676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좀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S&P 500의 모습인데요. 0.14% 상승폭만 지켜가고 있고 267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지금 보합권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보합권 공방 벌이고 있죠. 0.02% 소폭의 상승세, 다시 또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고요. 666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팩스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유로팩스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1.22750달러 선으로 0.1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간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1330달러를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돌파함과 동시에 1330.6달러 선으로 0.31%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중반대 가격대 눌린 이후 다시 탄력 받아가면서 68.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07%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여기서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빠집니다. 0.04% 약보합이고요. 90.640선까지 눌리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수에 대해서 좀 눌림 준 이후에 다시 좀 방향을 상승 쪽으로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님 좀 보합권에서 조금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방 쪽 여전히 보시나요? 네, 상방 쪽이 아직은 유리하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제 손절 라인이 명확해야 돼요. 오늘 이제 횡보장으로 이대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나잇 포지션을 좀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가장 유리하게 이제 손절 유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형성됐던 저가 자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좀 오버나잇 포지션으로 갈 만한 상황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쭉 눌러주는 식으로 가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꾸준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6월 금리 인상분의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된다. 이 정도만 좀 염두를 해두고
이제 유로 매수적 포지션을 당분간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앞으로 상승은, 추가 상승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달러를 제가 이제 연결 차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모든 통화 정책 시황상 달러가 그렇게 많이 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추세 자리인 이 자리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고 있는 달러의 가장 마지노선 제한 상승선은 91.500으로 보고 있어요. 91.500 달러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늘 변곡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유로 매수적 포지션, 골드 매수적 포지션을 좀 접근하는 게 유리한 전략으로 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추세대가 유로 매수적, 골드 매수적 강한 이제 대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하기 때문에 조금 장기 포지션으로 손절 좀 넉넉히 두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지수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 S&P 500과 유로FX 짚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부근에서의 시세와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여쭤보시는데요.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유튜브에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마스터님, S&P 500은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한 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요? 라고 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은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올라가면서, 뭐, 시청자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0.36%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2681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뭐, 고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S&P가 추세가 잘 먹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진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고가가 갱신된 다음 만약에 반납하는 거 확인하고 내일 이제 눌림시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엄청 유리한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좀 오늘 고가가 갱신이 되나 이것만 조금 테스트한 다음에 내일 매수적 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관망분을 들었던 분은 일단 이 기준선 위치 자리를 조금 유익 있게 봤는데, 일단은 매수 파동으로 조금 S&P가 크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반납 후에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것보다는 조금 테스트를 하고 스펜 잔리가 밀리나 테스트를 하고 내일 매수분을 좀 노리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으로 통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지금 어쨌든 간에 나스닥 자리가 아까 제가 제안 드린 자리가 네. 손절이 나갔는데, 손절을 워낙 짧게 줘갖고 손절이 맞아요. 나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원치 말고 내일 매수에 대해서 시황의 종가를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스펜 자리가 밀렸나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내일 매수분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상승분에 대한 반납 후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있는데, 아직 어닝 시즌 자체가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차 한번 상승 랠리로 터질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스팬이 뚫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반납 후에 상승하지 않을까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굉장히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적 위치라든가 이제 포지션 위치, 캔들의 위치를 좀 파악하고 나서 내일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언급드린 이유가, 종가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준선이 밀린다면 다시 한번 내일 매도 보고, 아니면은 고가가 갱신된다면 내일 매수적 포지션을 접근하고,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는 좀 자제하고 고가가 갱신된 다음에 내일 한번 보는 식으로 가면은 유리한 전략으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또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일단 내일장의 흐름을 이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유튜브 질문도 확인할까요? 뭐 워낙 앞서서 일부를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신 쪽에서의 의견은 계속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국채 수익률이 외신 보도처럼 3% 이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라고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네.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3.5%까지 가능하다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채 수익률을 이제 반대로 간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원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채권 가격을 맞추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수익률을 그럼 맞추는 것 자체가 지수를 맞추는 행동인데, 그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외신 보도처럼 3%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고는 보지만은, 개인적으로 네. 수익률 자체가 한계점은 보여요. 이제 스프레드 자체가 이역이 굉장히 크면 안 되기 때문에 3.5%까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3.5%내 좀 접근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매수도 볼만하다. 네, 조정이 세게 줄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하기보다는 좀 추후에 강한 지지를 뚫었을 때 그때부터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3.5%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얘기 드리면은 3.5%까지는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대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고 3.5%요? 네네. 3.5%까지도 좀 전망을 보신다라는 국채 수익률 쪽의 부분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국채 수익률에 대해 따라서 10년물 국채에 대한 가격도 함께 좀 흐름이 연동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다음 질문도 좀 만나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역시 유튜브에 올려주신 의견입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로 매수 2계약을 들어갔는데 어디서 성선하면 좋을까요? 라고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앞서서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매수적인 관점을 말씀해드렸고, 유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1.2269 선 초반보단 살짝 늘렸지만요, 여전히 뭐 상승분인데요.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유로 매수적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 관망을 해야 돼요. 지금 저가 자리를 잡고 가는데 이게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강한 이제 달러의 매도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강한 매도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달러의 제대로 된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추세대가 형성이 돼요. 추세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추후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은 오늘은 극점을 포지션을 취하는 자리예요. 극점을. 유로가 지금 손절가가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격이 굉장히 벌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극점을 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청산 자리라든가 익절 자리 뭐 이런 거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잡고 오버나잇 기준으로 좀 설명드린 거고, 달러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됐다시피 매도 포지션으로 추세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익절 라인을 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의 장기 포지션으로 좀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있고, 오늘 저가가 만약에 달러의 고가가 또 새로 갱신된다면은 재차 한번 다시 유로 매수 포지션을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장기는 유로는 매수예요. 여러분들. 네, 항상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눌린다고 그렇게 많이 눌리나요? 유로가? 안 눌려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을 아직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을.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타트예요. 그걸 알리는 신호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로의 상승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세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유로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유로는 더 치고 갈 수 있다는 걸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장기 포지션은 유로 매수가 굉장히 접근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많이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로를 이제 매수 포지션을 이제 단가를 좀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12월이라든가 3월에 금리 인상할 때마다 유로 매수 포지션을 조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정확히 12월, 좀 길게 얘기해도 되죠? 네네. 12월 13일 날 이제 미국 FOMC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유로 매수적 포지션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봐야지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날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3월이었죠? 네, 3월 이제 매수적 포지션을 보다가 한 200팁밖에 못 먹고 나왔어요. 200팁
조금 넘게 먹고 나왔는데 장기로 한 3일 끌고 가다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유로는 매수적 포지션이 더 어울린다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로 매수적 포지션은. 왜 그러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을 아직 유로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9월에서 12월 사이에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언급되기 때문에 몇 차례나 더 날아갈 수 있는 그 유로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근데 금리 인상 6월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유로 매수적 포지션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늘 때마침 골드가 3파동 나온 게 뚫렸네? 그러면 유로 매수적 포지션이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오버나잇 기준으로 가시라고 좀 언급을 드린 이유는 대추세를 기준으로 달러가 대추세가 매수 추세로 좀 형성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급하지 말고 오늘 이번에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장기 포지션 좀 긁고 가면은 제가 12월에 언급드린 포지션도 1000틱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 났었고 그리고 3월에 언급드린 이제 매수적 포지션도 200틱 이상이 났었어요. 불과 많이 못 가긴 했지만은 그만큼 유로 매수적 포지션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이 기반이 되는 거죠. 정책 자체가 그만큼 따라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노리는 거고 정책이 만약에 없이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이 없다면은 그렇게 보진 않겠죠. 매수만 장기는 매수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언급은 안 드리겠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BOJ에 관련해 갖고도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서 유로존 내에서 엄청난 상승분을 작년 17년도에 이끌었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채권 매입 축소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BOJ에서 만약에 채권 매입 축소,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를 좀 더 진행한다면은 분명히 날아갈 게 뻔해요. 근데 지난주에 인플레이션이 1.1%가 나왔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네?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BOJ에서 어떤 말을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0.3%나 내려갔는데 채권 매입을 갑작스럽게 축소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금요일날 BOJ의 지금 회의에 대해서 예견을 한다면은 딱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19일날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1.1% 나왔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불보듯 뻔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엔화가 지금 선반영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는 뭐였냐면은 엔화에 대한 매수적 포지션을 지기 위해서는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가 언급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날아갑니다. 유로처럼. 그러면은 장기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 없이 갑자기 인플레이션까지 떨어졌네? 그러면은 채권 매입, 이제 축소에 대한 시사는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 매수적 포지션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이번 금요일 이제 27일이죠.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올 내용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매수적 접근은 당분간 금지예요. 채권 매입 축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1월과 같이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장기물을 보셔도 돼요. 그러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어요. 통화 정책에 따라 통화가 바뀌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면은 당분간 엔화는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안전자산이. 왜냐? 20년 동안 해왔던 양적 완화 진행 과정을 또 한다면은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이제 채권 매입 축소가 된다면은 이제 투자자산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거 좀 정책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라도 검색하시면은 쉽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은 금리 인상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거는 우리 이 나라가 일본이라든가 유로 나라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는 테이퍼링이 시작할 때부터예요. 근데 아직은 유로 자체가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는 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지금 달러의 저가를 원하고 있어요.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길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 포지션이 굉장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물은 저는 앞으로도 올 한 해 테이퍼링이 종료할 때까지 매수적 포지션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는 아직까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지켜가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아직 계획 중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테이퍼링이 이뤄진 이후에 또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신 시청자분의 질문이셨는데 일단 달러가 좀 먼저 하방 쪽으로 더욱더 움직였을 때 상방 쪽으로 더 튀어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보고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61 영선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0.08% 하락세만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90.600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오늘 좀 빨리 떨어지면서 90.605 라인까지 지금 90.600 라인 됐는데요. 자, 지금 그렇다면 맞선이 말씀드린 동안에 나와서 지금 유로FX가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예상이 되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삼파동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한 차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해외 선물 자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큰 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맞춰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20틱, 30틱 먹을 구간 자체를 제공하는 것보다 장기물로 앞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그래야지 크게 수익을 날 수 있어요. 한 계약당 70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유로 매수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런 것만 주구장창 노리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예. 그러면은 이제 큰 수익. 근데 이런 기회가 많이 오냐? 많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3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요. 그 타이밍만 노리는 거죠. 그럴 때 매매가 거의 빈번한 것보다 장기물로 조금 유로가 앞으로 여기서부터는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것도 조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FX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구간 69달러를 다시 재진입합니다. 69.16달러까지 올라갔고요. 0.36%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고가가 69.33달러였는데 고가는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무서운 크루드오일의 상승세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지금 나오는 가격대에서 모두 공통으로 만장일치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요, 일부 때는 68달러 후반대, 중반대 가격대까지 좀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마스터님 지금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스터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솔직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힘드신가요? 아니요. 오늘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하는 톡스타죠. 예, 톡스타에서 지금 좀 포지션 하나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이제 68.60 자리에서 매수를 보는 거를 조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톡스타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스팬 지지를 받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했기 때문에 68.60 자리가 굉장히 어울리는 자리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단가를 보기에 굉장히 힘들죠. 사실. 그렇죠. 지금 단가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드리면은.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조금 포지션 언급드렸던 거나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는 68.60이라는 자리를 조금 언급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쳐버리면은 오늘 매수가 쉬지 않고 날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좀 놓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조금 더 설명해도 괜찮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스팬 자리가 다시 이제 윗단에 조금 올라왔어요. 스팬 자리가 윗단에 올라왔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만약에 68.60이라든가 이런 본격적인 매수 위치에 조금 보셨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좀 반청하시고 좀 더 길게 눌러봐도 괜찮은 자리긴 한데 보시면은 MACD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MACD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MACD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평이랑 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양봉하고 음봉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구분을 지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스팬 위에서 놀고 있을 때 MACD가 양봉 상태면은 매수장으로 터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면은 여기서 한번 흔들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MACD가 양봉 나온 뒤에 봐도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양봉 나온 뒤에 좀 더 보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은 스팬 자리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제가 좀 정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조금 놓쳤는데,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반청을 하시고 좀 더 길게 눌러봐도 되는 자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MACD가 아직 양봉 상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봉 나오고 나서 매수적 포지션을 좀 고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제 오일 관련해 갖고는 중동 위기가 굉장히 이슈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산 문제도 조금씩 야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엊그제 멘트를 하나 날렸다고 하지만은 당일성이에요. 당일성이 굉장히 강했었고, 오늘은 매수적 포지션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스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팬 위에서 있고 시황상 지금 이란 그리고 중동 위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매수를 볼 수 있는 입장이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최초에 언급드렸던 포지션은 68.60인데 다소 아쉽게 됐네요.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보고 있고, MACD가 양봉 상태로 나온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이 69.08까지 다시 한번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대로 좀 눌림 없이 그대로 상승을 간다면 꾸준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68.60달러 부근에서 다시 좀 눌렸을 때 매수적인 접근을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렸고요. 현재 69달러는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고 69.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위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4월 19일 날 배럴당 70불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고가가 69.55로 나오는데요. 눌렸다가 한 차례 다시 어제장에 밑꼬리 달고 끌어올렸고, 오늘장에 이런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다시 밀리더라도 70불은 한번 돌파하고, 밀리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70불까지는 일단은 한 번은 열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추세가 상승 쪽으로 잘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추세로는 그 다음 가격대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다음 가격대인 70달러를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그 이후 추세를 좀 봐야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69.14달러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브렌트유가 가격이 2014년 이후 14년 11월 이후 이제 오늘 75달러 선까지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아무래도 오펙의 그 감산 여부, 그리고 미국의 이란의 제재 여부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가격은요, 당연히 공급에 대한 압박 때문으로 진단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 그리고 또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여부,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5월 12일까지의 그 이란에 대한 그 핵 협정에 관련된 관세 제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또 오일 가격을 출렁이게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기를요, 이 모든 오일 가격은 핵 협정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핵 협정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요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코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국영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올해 혹은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한다라고 외신 쪽 보도가 있고요. 사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일 가격은 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추세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원유 재고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꼽는다면 미국의 원유 생산,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오펙을 좀 제재할 만하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셰일 생산 있죠. 그래서 2016년 중반 이후에 이 4분의 1 이상 증대 생산을 함으로써 엄청난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장에 나타난 이런 미국의 증산 소식에 오펙도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많은 투자자들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자체는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 협정에 대한 추세 그리고 미국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오펙 감산 기대와 미국의 제재 위기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5월 12일입니다. 초반에 이란 핵 협상 결과에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었던 가격대에서 재고 발표로 인해서 가격대가 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인데요. 일단 신세계 일부 초반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이었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이후 1330달러까지도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골드는요 1330.8달러 선으로 0.32% 상승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외신 쪽에서는 지금 다운이고요. 지금 마스터님과 저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보합권에서 결국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로 틀더라고요. 마스터님, 업에 대한 의견 설명 도와주실까요? 지금 네. 골드 자체가 이제 달러 인덱스랑 가장 잘 맞물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좀 차트를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 자체가 거의 반대로 흐르고 있죠, 상황 자체가. 이거는 달러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골드도 유로랑 보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기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사실 이제 3일 동안 매도적 접근을 많이 했어요. 골드를 매도적 접근, 매도만 봐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장세가 정확히 엄밀하게 보자면은 지금 달러 자체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골드 자체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골드를 볼 때 지정학적 리스크 하잖아요. 얼마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 통화 정치 기반이고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골드를 볼 때 달러를 보는 이유가 통화 정책에 따라 달러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그만큼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기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도 오늘 매수적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달러 자체가 3파동이 뚫렸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진입 단가는 아까 뚫렸을 때 그때 봐야겠죠,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냐 이거보다 내일 한번 다시 재매수 위치를 고려해보는 게 좀 유리한 전략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상방에 대한 의견을 현재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올라가면 1331.4달러까지 지금 골드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해설위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저점은 좀 확인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상품, 특히나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위아래 이제 뭐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추세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흐름은 많이 안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까지 일단 3거래일 연속 이제 뭐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이든 어쨌든 단기 저점은 좀 확인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한 이후 상승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로 조금 더 가담하셔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와봐 143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인데요. 자, 여기서 외신 쪽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다운 의견 들어주셨는데 들어볼게요. 네, 지금 골드 가격에 대한 CNBC 보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골드가요, 이전에 그 3일 동안에 달러가 이 최고치에서 약간을 내려오면서 살짝 이제 반등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골드가 2%가량
가량 하락을 했었죠. 국채 수익률은 또 3% 가까이 찍게 되면서 또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1월 중순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공식처럼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CNBC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더욱더 뭔가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수치처럼 1,300에서 1,350달러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락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골드는 또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또 전체적인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받는 만큼 나머지의 그 위험 자산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역시 CNBC 보도 역시 금리와 여러 가지 달러 등의 영향으로 골드는 다소 이거보다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외신 쪽 보도를 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레인지를 상하방 쪽으로는 1,300과 1,350달러 부근 레인지를 좀 잡아주셨고요. 일단 현재 부고대선 더욱더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임을 가능성 다시 한번 외신 쪽의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골드 좀 상담 들어온 것 같아요. 골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끝자리 7728님 보내주신 문자 바로 확인합니다. 골드를 1,315.1달러에 중기 관점으로 매수 주문을 내놨는데 이대로 상승할까요? 매수 진입을 얼마로 좀 설정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315.1달러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마소님, 일단 중기 매수 가격대를 1,315달러로 보고 끌고 갈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매수 진입에 대한 적정 가격을 마소님이 중기적인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골드가 이게 많이 못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수익 자체가 지금 매수적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랠리죠. 랠리. 이렇게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되기 때문에 추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추세대 자체가 끊임없이 상방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계속 지금 잡고 있는 포지션 자체를 끌고 가는 거고,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달러가 또 이제 저가 깨고 하면은 매수적으로 계속 날아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한번 이제 고가 자리에서 컷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질문 자체를 조금 더 자세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좀 톡사 들어오셔갖고 질문을 1315.1에 보는 이유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자체가 이 레인지 때문에 1315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레인지에 도달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왜냐면은 차트라는 게 항상 그렇게 똑같이 흐르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추측입니다. 예. 그 1315까지 지금은 일단은 도달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본다면은 오늘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달러가 지금 깨졌으니까 뭐 그때 보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거기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당위성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야지 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조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사유를 듣고 만약에 저한테 톡스타 들어오신다거나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가 워낙 1,315달러는 가격적으로 많이 빠지는 상황이어서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의견, 또 마소님과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톡스타 방 들어가셔서 무료로 또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상담까지 전화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면서 벌써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부터 볼게요. 초반에 보합권에서 그리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방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2669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더욱더 낙폭이 심한 건 나스닥입니다. 6614.7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73%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승세는 지금 좀 지키지 못하고 일단 1.2700달러죠. 0.12%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렸습니다. 1330달러와 1331달러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9달러 다시 한번 좀 회복과 동시에 초반대는 여전히 지지되고 있습니다. 69.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내일장 재고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더욱더 밀리는데 마스터님 앞서서 나스닥 손절 처리 짧게 잡아주신 게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매수적 관점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나스닥이 기준선이었는데 기준선이 재차 돌파된다면은 매도로 세게 나갈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위치에서 매수를 본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기준선이 재차 밀린다면은 매수적 관점은 포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위치를 좀 정확히 봤던 거고 이 위치 자체가 다시 밀린다면은 여기가 다시 한번 기준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매도를 볼지 매수를 볼지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받고 매수적 관점을 좀 끌고 왔으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매수적 관점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고 스팬 자체도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를 했지만은 뭐 항상 뭐 그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낸다면은 그 수익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보는 방식은 뭐냐면은 나스닥 60분봉에서 조금 스팬의 위치값을 좀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매수적으로 볼 단계인가 매도적으로 볼 단계인가 그럼 매수적 포지션은 어디서 고려해야 되는가 매도적 포지션은 어디서 고려해야 되는가 이 단계를 좀 많이 확인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늘은 조금 관망세가 오히려 더 어울렸던 장인 것 같아요. 단순히 매도를 보기보다는 관망장이 좀 더 어울렸던 장이고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토스타를 통해서 좋은 포지션을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자체는 지금 진입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만약에 진입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관망하시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까지 지금 현재 시세 좀 살펴드리면서 좀 변화된 방향성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앞서서도 저희가 크루드오일 말씀드릴 때 내일이 바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지금 69달러 초반대까지 지켜가고 있는 크루드오일 일단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또 시청자분들도 해왕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자 역시나 문자 주셨는데 끝자리가 26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해왕 마스터님, 내일 원유 재고 발표인데 크루드오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주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가격대도 함께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일단 스팸 맞았죠. 오늘 스팸 맞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원유 재고 가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려면은 오늘 많은 상승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 매수적 단계를 노릴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금 많이 흔드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면은 개인적으로 내일 재고는 조금 안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재고할 때 매매법이 따로가 있는데, 이제 시황이 분명하고 상황 자체가 분명하면 재고 때 그 방향성대로 가시면 돼요. 재고는 단순히 이제 거래량 터지는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 이제 해외 선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느꼈지만은 여러분들 재고가 많다고 해서 항상 하락장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재고가 적다고 해서 항상 상승장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재고는 거래량 터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밖에 안 돼요. 당연히 맞을 수도 있죠. 많으면은 올라가고 뭐 이런 2분의 1 확률로 올라가는데 그렇지만은 재고 자체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값인 스팬 자리나 뭐 이런 거 자체를 노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은 이대로 장 자체가 이제 횡보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데 횡보로 끝난다면은 내일 재고 자체를 조금 안 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시황이 분명하고 상황 자체가 분명하면은 뭐 재고 자체가 터진다면은 완전히 한번 눌릴 때 기회가 와요. 스팬 위치값이라든가 기준선 위치값에 한번 눌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뭐 하루에 진짜 막 제일 크게 터진 날은 막 300틱 정도 되는 날도 있고, 뭐 적게 터진 날은 50틱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노리는 게 재고의 조금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횡보식으로 좀 가버린다면 내일 재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이상 해외 선물을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유가가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있을 때 70달러까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유가 70달러 간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거는 55달러, 60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 게 셰일가스에 대한 마진의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70달러 간다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질문이라든가 모든 답변이라는 걸 봐도 앞으로 장기물로 70달러 간다고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70달러 간다까지 가고 이제 랠리를 한 차례 더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의 상황은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100달러 가도 여러분들은 와 100달러까지 가네? 이러고 놀랄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를 예상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시장의 상황에 순응하고 시장의 상황에 순응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 고가가 70달러까지 갈 것이다, 72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것까지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제 17년도에 45달러, 50달러 머물고 있을 때 70달러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거 자체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능대로 가는 거예요. 수능대로. 단순히 지금은 스팬 위치값 위에 있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중동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적이 전반적으로 간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는 건 맞지만은 어디가 고가다 이거는 조금 예측을 안 하셨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시장의 상황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게 앞으로 오일이라든가 모든 지수에 좋은 판단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전에 또 마스터님의 의견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재고가 지난주엔 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해설위원님은 내일 원유 재고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재고 발표보다는 어쨌든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라면 70불은 한 번은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뭐 아래쪽으로 끌어내려가려는 움직임이었으면 어제장 밑골이 그렇게 길게 달고 양봉으로 굳이 올려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아래로 빼더라도 70불은 한 번 찍고 뭐 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뭐 앞서서 뭐 같은 의견이기도 합니다. 70달러까지는 도달한 이후에 또 가격대가 또 다른 추세를 확인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 45분 지나가면서 자, 오늘 4가지 이슈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마서님은 최근에 좀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분명한 시황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2018년 들어갔고 확실히 17년도랑 장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17년도에는 진짜 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18년도 들어갔고 이런 시황 저런 시황 뭐 이렇게 큰 시황들이 펼쳐지면서 지속적인 난항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좋은 시황이라든가 좋은 얘기, 좋은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면서 매매할 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마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의 마지막 뉴스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뭐 미국 국채 금리와 또 달러가 여러 가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계속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내일은 또 원유 재고 발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어떤 요인이 또 가해질까 궁금해집니다. 저 역시도 내일도 역시나 실시간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어서 좀 시장에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연한 시장 대응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안전과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순식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